자, 다른 얘기를 좀 해보시죠. 지금 6일째 장관, 그러니까 통일부가 예. 좀 몇 가지 뭐랄까 이제 그 대북전단 문제라든지 평창 동계올림픽 분산개최 문제라든지 약간의 좀 논란이 있는 얘기도 좀 하고 있는데 또 번복을 하기도 했고요. 제가 좀 6일째 장관의 영상을 준비했는데 그거 한번 보시고 말씀 나눠보시죠. 평창 올림픽 분산개최 문제는 역시 남북 간에 앞으로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모든 것들이 열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지금 당장 저희가 뭐 물밑에서 또는 비공개로 뭘 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만, 앞으로 만약에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된다면 그런 것을 마다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6일째 장관이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분산 개최 문제에 대해서 열려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또 좀 공식 보도자를 내서 그거 아니다 또 이렇게 좀 번복을 했어요. 이 사전에 요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사전에 브리핑을 하나 해드리자면, 네. 뭐 시청자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번에 그 대북 풍선 날리는 분들 중에 한 분인 이민복 씨가 네. 이 경찰 쪽에서 제지를 한 것을 근거로 네. 그 의정부지원에다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어요. 네. 이 국가의 제지로 네. 이렇게 우리가 풍선을 못 날렸으니까 네. 이 정신적 손해배상 5천만 원을 해놔라, 네. 해달라. 이러니까 의정부의 그 단독 판사가 이번에 판결을 했는데 국가의 제지가 과도하지 않았다. 정당했다 이렇게 그리고 한 그 거죠. 막는 네. 것이 물리적인 어떤 그런 행사가 아니었다. 네. 물리적인 힘의 행사가 아니고 네. 막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조금 재밌습니다. 북한이 그 보복을 천명하고 네. 10월 10일 날 실제 그 북한이 그 이제 네. 고사탄이 이제 민통선 부근에 떨어졌다. 네. 이런 그 현실적인 위험이 있는데 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네. 경찰이 제지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았다 이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걸 근거로 이제 이런 게 나오니까 정부 당국에서 마치 태도를 바꾼 것처럼 네. 이번에 그 통일부 장관이 그동안에는 우리가 표현의 자유니까 풍선 날리는 걸 도저히 못 막는다, 막을 수 없다. 그랬었죠. 예, 네. 우리는 이 자유대한민국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오던 통일부에서 느닷없이 네. 막을 수 있다 하고 네. 왜 그런 취지로 천명을 해버린 거예요. 네. 어제 외통위에서 그렇게 예.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 먼저 판결 내용을 제가 세밀히 읽어봤는데 네. 판결 내용을 볼 때 저로서는 굉장히 불만입니다. 네. 그 판결 내용은 이 현실적인 어떤 위험을 들어서 과도한 제지가 아니다 이랬지만 사실 우리가 이게 그 헌법상 여러 원칙이 있어요. 네. 비례 원칙도 있고 자유를 제한할 때는 어떤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건 표현의 자유를 하나 제한하는 어떤 원칙에 합당한 것이냐. 네. 과연 그만큼 위험한 행동이었느냐. 그리고 이익을 또 교량을 해야 됩니다. 풍선을 날려서 북한 주민에게 이 현실을 알려주는 어떤 이익과 그리고 그걸 풍선을 날림으로써 그 주민들에게, 그 인근 주민들에게, 풍선 날린 예. 지역의 인근 주민들에게 닥칠지 모르는 어떤 위험성, 네. 이런 이익을 제대로 교량을 한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항소심에서는 논의 대상이 될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통일부에서 마치 이런 판결을 기다렸다는 듯이, 네. 이제, 정부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평가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거 막을 수 있다. 저는 이게 공개적으로 풍선을 날리고 해서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네. 하지만은 근데 이민복 씨 주장대로 야간에 비밀리에 이 풍선을 날린다 하는 것은 그것까지 우리가 막는다는 것은 그건 과도한 제재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우리 민 위원장님은 글쎄, 지난번에 평창 올림픽 얘기 조금 이따 하시고 네, 네. 대북전단 얘기 나왔으니까. 저도 지난번에 보니까 말이죠. 연천에서 한번 날렸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랬더니 연천에서 북한이 폭격을 했는지 사격을 했는지 해가지고 총알 자국이 나오고 주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 네. 날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이 저러다가 잘못하면 주민들하고 네. 그 풍선 날리는 측하고 이게 싸움이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은 우선 주민들이나 또는 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경찰은 그거 말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말릴 필요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네. 남북 문제를 위해서도 통일을 위해서도 저는 그런 행동은 조금 자제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 대북전단 날리기 자체를 좀 자제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네. 나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보고 예. 제가 남북 기본 합의서 체결 당시에 네. 그 당시 이제 출입 기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평양도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그때 우리가 서로 합의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상호 비방 않기로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물론 많이 깨졌습니다. 그 이후로 뭐, 20년이 넘게 지나가면서 많이 깨지고 상황이 변하고 어쩌고 했지만 결국 저는 지금도 그때 당시에 그 남북 기본 합의 성격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남북이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호 비방 정도는 안 하는 네. 것이 전 좋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 특별히 조금 더 문제가 되는 이제 박상학 씨가 인터뷰 그 뭐 영화를 DVD에서 넣어서 보내겠다고 하니까 북한에서 박상학을 이제 제거 대상 1호다. 그런 살해 위협까지 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또 통일부 장관이 뭐 대북 전단 날리는 걸 제재하는 거를 또뭐 예. 조치하겠다 또 이렇게. 예, 우선 이 문제는 이게 상호 비방을 금지한다는 그 원칙과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것은 헌법상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네. 그 할 수 있는 어떤 그 표현의 자유의 하나 그 하나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게 네. 속하는 하나의 행위니까 이 정부나 군 당국이 이 상호 비방 금지에 맞춰 가지고 사실은 그 지금까지 하던 대북 확성기 방송이라든가 다 중지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랬는데 북한은 오히려 지금 뭐 북한 중앙 방송을 보면 네.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입에 못 담을 욕을 하고 경칭을 함부로 사용을 하지 않거든요. 네. 우리는 김정은 뒤에다가 언제든지 그 네. 직책을 붙여줍니다. 뭐 거의 모든 방송, 모든 진행자가 네. 예. 그렇게 그 우리는 이 상호 비방 금지 원칙을 나름대로는 지키고 있는데 언론사들도 실제 북한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북 전단의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북한은 이게 하나의 종교 집단입니다. 네. 이 태어나고 나서 지금 북한 전체 주민들 중에 99%가 이래요. 태어날 때부터 김일성, 김정숙, 김정일이 사진을 보고 경배를 하고 네.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러니까 하나의 광신도 집단이라고 봐야 돼요. 네. 여기에 우리가 이 사실 그 자유세계의 실체를 그 계속해서 알려줘야 될 하나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로서는. 이걸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느냐. 물론 저쪽에 압록강이나 도만강 그 인근 지역은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뭐, 심지어 CD도 들어가고 DVD도 들어가고 해서 뭐 남한 영화도 보여주고, 뭐 하다가 잡히기도 한다는데 실제 그 나머지 대부분 지금 그것이 못 하거든요. 이 김일성, 김정일이가 죽고 나서 꽃두고 가서 통곡을 하는 사람들 지금 다 쇼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교주들이에요. 아니, 네. 예.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알고 있는 사실을 자꾸 얘기해가지고 일부러 더 크게 키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다만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도 그렇고 저쪽에서 그렇고 통일만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이다라고 하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상호주의의 문제가 있거든요. 네. 지금 아까 그 비방의 문제도 상호주의.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 쪽은 가만히 있는데 저쪽에서 우리만 계속 그 욕했다거나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쪽에서도 뭔가 꼬투리를 잡을 만한 것을 들고서 나오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꼬투리 잡힐 일 하지 말고. 다만 저는 압니다. 분명히 저 평양도 가봤고 북한 사람들 못 살고 있고 또 그리고 한심합니다 하는 걸 보면은.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람들도 우리하고 통일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해 주면서 나아가야 할 길이지 이것을 끝까지 물론 저는 전 변호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 사람 북한 주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쪽 그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실상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렇지만 그것을 알아야 하는 일들이 통일 그 자체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 그 전단을 보내는데 목적이 정당하냐 아니냐를 따지면 목적은 정당하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 뭐 야당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쓰레기를 보낸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면 방법이 적절하냐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네. 이 방법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사실 이게 무조건 뭐 표현의 자유다, 강력하게 우리 쪽에서 주장을 하고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러다가 남북만 더 경색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이건 뭐 정부가 끼어들 여지는 없어요. 네. 이 그 사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런 데서 하나의 컨센서스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관련해서 지금 아까 뭐 평창 분산 개최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같은 얘기일 것 같은데 지금 북한을 계속 이렇게 압박해 들어갈 거냐 아니면 숨통을 좀 틔워주면서 어떻게 뭐 갈 거냐. 그러니까 통일로 예. 가는 지난한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을 좀 예. 드리죠. 우리가 지금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거기에 지금 부위원장을 하는 이 정종욱 전 주중대사께서 네. 어느 신문에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보고 네. 제가 정말 화가 났어요. 아, 어떤 대목 이 보면 우리 헌법은 네. 헌법 4조의 그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아래 평화 통일
하라는 네.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통일을 준비를 할 때는 네. 최소한 이 남북이 앞으로 화해를 하고 북한을 계속 개방으로 이끌어내고 언젠가는 이 북한도 이 자유로운 체제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전제가 깔려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걸 그 일부에서는 흡수통일이라고 하는데 네. 저도 역시 흡수통일론자입니다. 북한 저 체제를 놓아놓고 통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연방제라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네. 이 독재 체제와 이 자유 체제가 연방을 구성한 세계사에 전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종국 부위원장께서 그 네.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 체제 통일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체제 통일. 체제 통일. 그럼 쉽게 말하면 연방제 얘기입니다. 6.15 선언에 나타난 연방제 얘기예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네. 후보 이전까지 다 계산하면 7차례나 이 6.15 선언에 대한 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6.15 선언은 이 북한 체제를 인정을 해주는 그 연방제를 인정하는 쉽게 말하면 위헌적 발상이에요. 상당히 위헌적, 위험한 그게 그리고 국민적 발상이다. 국민적 네. 동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민 위원장은 어떻게 글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남북 기본 합의서를 말씀드렸는데 남북 기본 합의서의 전제는 상호 인정이고 네. 비방을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것은 또 어디서 나왔냐? 그 이전에 88 올림픽을 할 때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의 88 선언이 있었죠. 네.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북한이라는 체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체제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일국 1체제가 최종 목표죠. 일국 1체제로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데 그 과정에서는 서로 비방하지 않으면서 너네들의 체제는 너네들 체제로 인정한다는 것. 그것이 남북 기본합의서의 정신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네, 의견이, 6.15 공동선언 마찬가지죠. 네. 근데 물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보다는 조금 더 나아간 것이 있지만 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뭐 누가 이 김대중 대통령이 저쪽 보고 북한에 오히려 저 동조해가지고 같이 가서 그쪽으로 뭐 통일한다고 이런 걔는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일을 위해서 다 같이 예. 어느 정도 자기 기득권을 버리면서 네. 제가 예. 지금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요 사이 통일부 하는 짓을 보니까 네. 깨놓고 말해서 남북 정상회담에 목매고 있는 것 아니냐. 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이 방송을 통해서 혹시 그 통일부 관계자나 청와대가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남북 정상회담에 우리가 만약에 목을 맨다면 네. 박근혜 정부는 참담 좌초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남북 정상회담에 목을 맬 쪽은 북쪽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답답하기는 북한이에요. 네. 이 중국과도 거리가 멀어졌고 지금 러시아에 근근히 기대고 있는데 북한이 지금 가장 답답한 게 식량입니다. 식량 문제고 그리고 저는 비자금도 거의 다 떨어졌고 쟤들이 여러 가지 지금 뭐 군사 훈련을 강화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쟤들이 지금 비대칭 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래진을 못하는 이유는 전쟁을 수행할 기름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0만 톤 정도에 불과해요. 네. 이 상태로는 재래전은 절대 못합니다. 네. 결국은 방사포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핵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 특정 군단을 동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특정 병력이 한 20만 된다. 이번도 국방백서에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남북 정상회담에 목을 맨다면 이 북한 체제를 계속해서 더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형식이 될 거란 지금 말이에요. 정상회담까지는 너무 한 많이 30초 나가신 정도의 정상회담 시간, 너무 많이 나간 것이고 정상회담을 하기 전까지는 여러 전 단계의 물밑 회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지켜보고 거기서 유연성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하자는 것이지 무조건 되고 북한에 대해서 지금 욕만 해가지고는 되지 어렵겠다. 다만 분명히 우리 국민들도 북한 체제가 좋지 않고 그쪽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누이 강조하면서 일부러 저쪽을 뭐라고 하나 열받게 해가지고 네. 회담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일로 나가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예. 지금 짧게 이번에 국방백서 보면 북한이 핵을 소형화했을 것이다. 네. 그 미국 국무성은 미국 국방성은 네. 그런 근거 없다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 소형화한 것은요 이미 2006년도 정도입니다. 네. 예, 제가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